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6월 22일 주택시장의 대변화가 시작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가 된 건데요. 이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860만 명에 이르는 60년대생의 본격적인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은퇴가 준비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응답 비율이 8.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 이후에도 무엇인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은퇴를 앞둔 평범한 가정의 상황은 어떨까요? 약간의 현금과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끝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이래요. 자, 소득에 따라서 그 집의 위치가 강남에 있냐, 강북에 있냐, 경기도에 있냐, 인천에 있냐, 그 차이지 대부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현금으로 노후 생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딱 창업할 정도의 예매한 자금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시면 제일 먼저 어디 달려간다?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니, 국민연금도 있잖아. 자, 근데 보통 은퇴는 50대 때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제 국민연금 지급 시기는 만 65세 전후잖아요. 게다가 이 국민연금 별명이 있는 거 아시죠? 용돈연금이라고. 워낙 필요한 생활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 절대 노후 생활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보완체계로 할 수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 아마 지금 은퇴를 맞이하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 노후 대비는요, 금융상품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주택연금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을 합니다. 만 50세 이상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역모기지론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거주하면서 내 보유주택을 쪼개가면서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거주와 노후 대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설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일본처럼 돼서 집값이 대폭락이 온다 하더라도 지급액이 줄지 않고 평생 수령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주택 소유주가 사망하면 아깝잖아. 근데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 배우자마저도 얼마 받지 못한 채 부부가 사망하면은 만약에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에 못 미치면은요, 상속인한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택 처분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했어도 상속인한테 별도 청구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괜찮은 제도예요. 또한 부모 사망 시에 집값이 정말 비싸졌을 수 있잖아요. 그때 자녀가 이 집을 살 수 있나요? 있어요.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제도 굉장히 잘 만든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입자한테 유리해요. 자, 이거 누가 가입 가능할까요? 일단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공시가 9억 이하면 시가 13억 정도 되죠. 이 주택까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 합산 가격 공시가 9억 이하 다주택자도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주택 하나만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KB 시세 기준 8억 원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만 55세가 가입하면요, 월 12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고요. 만 60세 때 가입하면 163만 원, 그리고 65세 때 가입하면 19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 주택연금 가입하시잖아요. 그러면 골프 치러 다니시고 해외여행 다니고 좀 풍족하게 지내신 분들 꽤 많다고 합니다. 자,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는 얼마나 될까요? 얘가 2007년에 도입됐을 때 500명이었는데 현재는 10만 6,591명입니다. 매년 한 10,000명 이상 가입하는 추세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보유자 평균적으로 얼마나 받고 있나 봤더니 153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연령은 72세고요. 평균 주택가격은 5억 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지역은요, 평균 연령이 72세, 월 지급 평균 지급액이 124만 원, 평균 주택가격은 3억 8,9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뭐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 집값이 폭락할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값을 매도하고 저렴한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다. 자, 근데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서 저는 전망이 좀 다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어제 국회에서 주택연금 관련 제도가 바뀌었어요. 자, 기사 내용을 볼게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향후 9억 원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가격 이하의 집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근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에서부터 이게 발표가 됐어요. 공시가격 12억 이하로 확대한다고요. 자,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요, 2019년 기준 21만 8천 호입니다. 자, 근데 2022년 되니까 75만 7천호로 껑충 뛰어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편으로 한 19만 가구 정도가 자격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얘는 가입 시점이 중요해요. 주택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집 보유자들이 집값 상승이 예상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가입을 꺼리겠죠. 그리고 이미 가입한 사람도 집값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당연히 주택연금을 해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해지자 중 10명 중 7명이 집값이 폭등한 2020년부터 2021년에 해지를 했다고 하네요. 반대로 집값 하락 공포가 커질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연금 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 빨리 가입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가입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 나타났다? 올해 1월 달에, 올해 1월, 2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주택연금의 상담 대기만 1개월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가입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기 언제가 좋을까? 바로 기준금리가 낮을 때 가장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 기준금리가 낮으면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그 이렇게 들어간 유동성이 주택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금리란 게 영원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가입하시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확정된 연금으로 생활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죠. 자,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 지금 부동산보다도 예금이나 채권 쪽으로 더 자금이 많이 간 상황이 과연 주택연금 가입하기 좋은 시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 주택가격이 좀 반등했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조금 더 주택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진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과연 지금이 가입하기 좋은 시기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한 중요한 게 이 가입 연령도 중요해요. 아까 공시가 이제 KB 시세 8억짜리 주택 보유한 사람이 55세에 가입하면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제 국민연금도 안 들어오는 타이밍에 120만 원 들어오면 굉장히 큰 보탬이 될 것 같지만 생각하실 게 있어요. 자, 55세에 120만 원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35년 뒤에 90세가 됐는데 똑같이 120만 원 가량을 받아요. 물론 이게 약간 조절이 돼요. 주택가격 상승률에 따라서. 그래도 그것이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반영하지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35년 뒤에 120만 원의 가치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푼돈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일반적으로 10년마다 소득은 50% 증가하고 물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럼 35년 뒤에 이 120만 원이 푼돈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최대한 가입 시점을 좀 미루는 게 좋고요. 또 하나, 가입하자마자 와, 돈 많아졌다고 펑펑 쓰지 마시고 저축도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은 가족을 위한 필수제예요. 그리고 이 필수제가 나중에 노후 대비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오늘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퇴 시점이 다가오셨다. 근데 은퇴 시점에 만약에 무주택 상태다. 전 그거보다 최악의 상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월세든 전세든 시간이 지나가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소득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렇게 주거비가 올라가는 거는 큰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를 느끼고 계시다면 그냥 마련을 하시면 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괜찮은 시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을 통한 노후 대비 관련된 주택연금 그리고 그 주택연금 관련 제도가 좀 바뀌었다는 부분을 정리를 드렸습니다. 누구나 은퇴를 맞이합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직장인이면. 자, 그 맞이하는 은퇴 어떻게 대비할까요? 아까 금융상품으로 대비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은퇴는 부동산으로 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바꾸는 부동산 지식 저희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한 권에 모두 수록해 두었습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